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당 비대위원장이던 올해 1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른바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았으나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씹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동훈 후보의 행태가 당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한동훈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동훈은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무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332차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각별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이나 한동훈이 김경률이나 진중권 등 국힘에 입당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공천 문제, 대통령이나 영부인 문제 등에 대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각종 문자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의 오래되고 특별한 관계를 감안하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 및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디올백 문제가 한창 불거졌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던 문자의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주장한 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규환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들여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문자에 대해 과거 검찰총장과 검사장 시절,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한동훈 후보가 검사장이던 시절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의 카톡 문자를 주고받았던 한동훈은 일절 답변하지 않고 속말로 그 문자를 읽고 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동훈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굉장한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크게 경노했다고 김규환 CBS 논설실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알기로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공개되면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즉 원희룡 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읽고 씹기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 발언입니다. 총선 기간 중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적 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 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전륜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후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 마나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적 사적 다 떠나 도리와 예의가 먼저입니다 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이날 헤럴드 경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문자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행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영부인의 가방 사건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던 우리 즉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에게 불리한 이슈였다면서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 영부인이 사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하겠다는 뜻을 본인이 직접 전달했는데 그걸 비대위원장이 묵살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문자로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서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우리 당에 입당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는 공천 문제, 민감한 영부인의 문제나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라면서 국정의 낮은 지지율이나 선거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만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당원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은 없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선거 기간 동안에 인기나 유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라면서 이런 의문들을 지금 많은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의 행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이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대로 다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소위 읽고 씹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 전환입니다. 결국에는 신뢰가 없다는 방정입니다.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라면서 사실상 한동훈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자 간의 연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더 이상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선 안 됩니다. 비전, 민생, 통합을 논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 멈춰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이따위 지금 변명을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느 조직의 상하관계라도 카카오톡 문자 300몇 건이나 주고받는 그런 관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이고 하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자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빠이빠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아예 문자가 와도 읽고 씹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문자 온다고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없죠. 답변을 하기가 약간 곤란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문자에 답할 정도로 그런 아주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동훈과 윤석열 또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행동했어야죠. 과거에는 윤석열과 아니라 윤석열 부인과 300 몇 차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한동훈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더구나 절체절명의 총선과 관련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이 상의를 해왔는데 그거를 아예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가령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사과하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씹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모욕감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그 소리 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모든 후보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권 후보들이 일제히 한동훈에 대해서 뭐 당대표 후보 사퇴 또는 적어도 당원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사과 지금 이런 촉구를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최근 전국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전국이 걱정스럽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일부 여당 중진의 부하 내동, 야권 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네요. 여기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것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작태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또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는 한동훈을 가리키는 것 같고 일부 여당 중진의 부안해동은 해병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에 찬성한 아마 안철수 정도를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홍 시장은 이어서 또다시 2017년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양쪽 날개인 보수 우파 진영은 괴멸됩니다. 2017년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우리는 괴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면서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보 중에 어떤 부분은 평가할 만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행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사태를 보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